아마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라는 어플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처음 뜨는 창은 바로 여기 첫 번째 있는 전체 화면이 뜹니다. 자, 이웃의 글이라는 거는 내 이웃들의 글이 보여지는 건데요. 위쪽에 모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 모먼트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스토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스토리가 뭐냐면 24시간 동안 보여지는 짧은 동영상이나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바로 스토리라고 해요. 그걸 보고 만든 게 모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블로그 이웃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화면으로 어떤 선전 같은 걸 올릴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떤 밤비하우스라는 데서 10월 1일 날 올린 거였네요. 이런 스토리들을 올려서 만들곤 합니다. 자, 모먼트는 만든다면 만들기를 눌러서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기를 누르면요, 내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사진 찍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밑에 오른쪽 하단, 죄송해요,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앨범이 나오고, 최근에 내가 찍었던 어떤 항목들이 있으면 그 항목을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2장 뭐 이렇게 고르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적으려면 T,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충전,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어서 넣으면은 글씨가 적혀서 가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해서 꾸밀 수가 있어요. 글씨의 모양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여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디자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쓰시면 돼요. 위쪽에는 색깔, 그래서 색깔 또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확인 누르면 글씨가 바뀌었죠. 자, 요거는 보시다시피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선을 긋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그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눌러보면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동영상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보여줘야 되지만, 지금 제가 고른 건 사진이라서 그게 이제 움직여 보이진 않네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 스타일이라든지 필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액티브 효과를 넣는다든지 데일리 효과, 센티멘탈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 아까 달달 효과 넣었었죠, 저분은. 이런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좀 보정을 하실 수도 있고, 보정으로 밝기나 대비 같은 거를 보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라면 색온도를 살짝 높여서 조금 더 따뜻한 톤으로 놓는다면 맛있어 보이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을 누르면 내용을 간단하게 적고 태그를 넣어서 등록하면 모먼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모먼트는 블로그 이웃 간에 내 어떤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먼트를 활용한다면 블로그에도 불러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신다라고 했을 때 모먼트 활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 생긴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뭐 내용을 적었다고 칠게요. 그러고 등록하면은 너무 간단했네. 모먼트가 등록이 돼서 올라가지겠죠? 약간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뭐 모먼트를 검색을 하는 모먼트라는 어떤 탭이 있거나 한 거는 아니라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신규 서비스 중 하나라서. 근데 블로그에다 모먼트를 불러다가
포스팅에 올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실 때, 약간 그러니까 꾸며져 있는 동영상 같은 걸 만든다라는 용도로 쓰실 때는 나쁘진 않겠다 정도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모먼트를 키워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웃들이 모먼트가 이렇게 위쪽에 뜨는 부분에선 이웃한테는 좀 눈에 띄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요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자, 밑에 부분은요, 내 이웃들의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글이 이 밑쪽에 이렇게 보여져서 바로 내가 공감을 눌러주려면 하트 부분을 체크하면 되고, 만약에 이 글이 좋아서 공유를 할 거면 요거 이제 공유하기. 어떤 분이 화이자 맞은 것도 공유한 게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하트만 달려 있는 게 있고, 요렇게 머리에 이렇게 글머리표 이런 표시가 있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공감이고 얘는 이제 댓글이에요. 그래서 공감하고 댓글을 바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댓글을 적어서 등록하면은 내 이웃한테 댓글을 적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더 정성적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글을 클릭해서 글을 보시고 댓글을 적는 게 제일 정성적이긴 한데, 내가 굉장히 바쁠 땐 사실 블로그 이웃 글을 다 보기는 힘들잖아요. 이게 원래는 당연히 더 맞아요. 그렇게 보고 그 안에서 이제 글을 체류하는 그런 시간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 밑에서 원래는 이걸 눌러가지고 답글을 달아야 돼요. 그죠?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봤더니 자, 어쨌든 그냥 안 적는 걸로 할게요. 저는 어쨌든 글을 여기서 이 부분을 눌러서 댓글을 바로 적을 수도 있더라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관리해서 보실 때 활용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요즘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마켓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내가 이제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마켓플레이스가 요 밑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확인되죠.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건 이제 친구들 글, 내 이웃들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이 나침반은 네이버에서 그냥 추천하는 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여주 디저트 카페, 뭐 심리 연애 테스트 등의 여러 가지 추천 글들이 이렇게 확인되어지네요. 자,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할 건데 글 작성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옆에 종 모양 버튼은 알림창을 말해요. 자,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내 소식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어떤 글을 남겼다라든지, 뭐 어떤 글을 공감을 눌렀다라든지, 요런 내용들 있죠? 뭐 서로 이웃을 신청했다든지, 요런 내용들이 여기 내 소식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이웃을 신청한 블로거가 몇 명이 있어서 그 블로거를 이제 서로 이웃 신청을 하는 것도 요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 일단 바로 옆에 보이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나머지 또 봐볼까요? 이거는 내 모바일 블로그의 앞에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사진이 보여질 건데, 네, 이 부분에 이제 사진은 모바일 블로그로 집어넣고 싶은 사진을 여기다가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디자인과 모바일에 있는 디자인이 완전히 생뚱맞게 다르면 지금 다르죠? 네. 이러면은 브랜딩이 그만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여기 있는 디자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만든 이 블로그의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틀을 제작해서 넣었다면 타이틀 사진을 약간 편집을 해서 내 모바일 블로그에 맞게 작업을 해두시면 모바일에서 보든 PC에서 보든 이게 누구 블로그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조금 더 크게 볼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어찌됐건 내 블로그의 인터넷 블로그의 디자인과 모바일 블로그의 디자인은 같게 둘 것 정도를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 방문자 수, 여기 이제 전체 방문자 수가 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의 LA 일상 리뷰는 내 블로그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LA 일상 리뷰가 지금 관리의 기본 설정에 보시면 이 블로그명이 똑같이 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모바일 블로그에서 바꾸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엘리라는 거는 닉네임이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프로필 사진인데 이 프로필 사진도요. 제가 여기다 넣은 사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대로 사각형으로 그 모양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1대1 사이즈로 잘려서 보여집니다. 아마 요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요 사진이 어디서 난 거냐면 여기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를 제가 집어넣은 건데요. 이 사진은 원래 제가 모바일 앱이 죄송해요. 이 지금 제 블로그에 스킨이 원래는 저 스킨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스킨의 느낌과 같이 넣었었던 건데 지금은 얼마 전에 저희 그 연습을 하면서 타이틀을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다른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이런 디자인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냥 1이라고 대충 저장했는데 이렇게 느낌이 예를 들어 같게 보인다면은 디자인이 같으니까는 같은 블로그로 누구가 봐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이뻐서는 아닌데 일단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갖게 만들어줘라 정도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홈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눌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홈 편집은 이미지랑 커버 스타일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변경은 아까 여기 이거 있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를 여기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미지 변경에 가보면 기본 커버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고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해서 내 앨범에 있는 어떤 사진으로 만약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뀌었죠? 이렇게. 커버 스타일은 이 바깥쪽에 이 커버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그냥 두시면 돼요. 별다른 건 없어서 이 정도 일단 얘기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블로그 제목 이 부분을 눌러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필 사진. 여기 사진을 바꾸면 내 블로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 블로그도 당연히 바뀌어요. 여기는 이제 닉네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밑에 있는 부분 좀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소개글이 있죠? 이 소개글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는 여기 소개글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고치면 내 일반적인 PC 블로그에서도 고쳐져서 보입니다. 소개 부분에 조금 더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전화번호랑 주소를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블로그에다가 내 전화번호를 넣어서 바로 상담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전화번호랑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괜찮겠죠? 한번 넣어볼게요. 주소도 이렇게 넣고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체크를 하면요. 일단 얘만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볼게요. 여기 소개글 밑에 이런 식으로 전화기와 위치 보기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찾아가서 전화를 하거나 전화기면 이제 전화가 걸리겠죠. 위치 보기를 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건 이제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 제가 진짜 학원을 하고 있고 그 학원에 전화를 하게끔 하려면 상담 전화를 달아놓는 게 모바일에서 바로 찾아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일상이라고 하면은 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지금 보면 제가 뭐 한일컴하고 스마트 스토어랑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달아 보았는데 요거는 홈편집에 잠깐 요거 달아놓은 거는 외부 채널이에요. 자, 잠깐 요거는 잠깐 다 제거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요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해제하고 밑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 요런 표시가 있어요. 이 플러스는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누르니까 추가할 블로그룸 외부 채널, 모먼트 외부 채널 글, 인기글 대표 글이 뜨죠. 만약에 외부 채널을 앞에다 띄우겠다 하면은 이렇게 내가 포스트가 있으면 포스트를 연결한다든지 인스타그램 있으면 인스타그램을 연결한다든지 다른 채널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URL을 넣어서 여기서 바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URL을 연결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전화로 상담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이버 톡톡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채널이 있으면 유튜브로 연결해도 돼요. 유튜브 채널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넣고 요 밑에는 뭐냐면 그냥 내 웹사이트가 있을 때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기능들이 있냐면요. PC 버전에서는 저희가 위젯이라는 걸 나중에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위젯으로 외부 채널들을 만들어서 연결할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모바일 블로그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모바일 블로그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걸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눌러서 이번에는 인기글 대표 글을 소개해 볼게요.
인기글, 대표글. 자, 요거는 뭐냐면 인기글이라는 건 진짜 블로그 인기글이에요.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누른 거가 인기글로 나와요. 그럼 아마 저는 다이소 미니 실링기를 사람들이 아마 1차적으로 많이 눌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서울 시스터즈,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다운받기,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눌러서 본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보는 조회수가 많은 글들이 인기글이라고 본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소 밀봉기를 선전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내가 알리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기글이 아니라 대표글이 내가 이제 원하는 글들을 꺼내서 올릴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글 추가하기를 눌러서 내가 썼던 글 중에 강조하고 싶거나 사람들한테 보여지게끔 하고 싶은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그냥 일상 블로그다 보니까 별다른 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요거 말고 4차 고용 지원금이 앞에 나오게끔 하고 싶고, 예를 들어 뭐 모바일 뭐 요런 게 이제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자꾸 방해되는 게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하시면요, 요 안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얘네들의 순서는 여기 석삼자 보이잖아요, 버튼. 얘를 끌어서 여기서 순서를 이렇게 끌어서 옮기면은 순서도 내 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놓겠다라고 한다면 확인. 최대 10개까지 대표글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 대표글만 보이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 이제 대표글로 체크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인기글도 같이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인기글도 체크를 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만약에 대표글만 체크하면 대표글만 보이는 거고, 인기글도 체크를 해놓고 적용하게 되면 먼저는 대표글이 보이고 옆에 인기글이라는 탭이 있어서 인기글도 볼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여기 대표글이 먼저 보이죠? 내가 설정한 순서대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인기글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인기글을 눌러서 인기글을 볼 수도 있게 하는 게 아까 대표글 인기글의 순서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또 편집 가서 플러스. 자, 외부 채널글과 모먼트가 남았는데, 이 모먼트는 아까 전에 제가 모먼트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먼트 한 개만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만든 것들도 모먼트가 있겠죠. 그러면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내 모먼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옷가게를 한다, 블로그 마켓 한다면은 사이즈 뭐 교환 시에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모먼트를 만들어서 위쪽에 꺼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채널 글. 요거는 사실 포스트 글이라서 잘 쓰시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그 말고도 포스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이버 포스트라는 약간 모바일 구독형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포스트도 같이 작성을 한다면 블로그를 볼 때 포스트 글이 보이게끔 하겠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쓸 것 같긴 하네요. 전 숨길게요. 자, 옆에 요 화살표는 뭐냐? 우리가 이걸 배치를 했을 때 소개가 앞에 나오게 하겠다, 또는 외부 채널이 뒤에 나오게 하겠다, 이 순서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나는 모먼트를 앞쪽으로 꺼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적용을 해보면 지금 모먼트를 제가 앞으로 꺼냈으니까 이따 적용했을 때 모먼트가 앞쪽에 가 있겠죠. 네, 적용된 화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먼트가 앞쪽으로 가 있고 소개글, 대표글, 인기글, 내가 원하는 순서로 배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 글의 경우는요, 여기서 요거는 전체 글을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보는 거고요. 요거는 전체 글을 지금처럼 이렇게 글하고 같이 보는 거, 이거 이제 카드 형태로 보는 거, 요거는 이제 동영상 모양으로 동영상들을 보는 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 그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 그거를 이제 가입했었던 분들의 경우 검수를 통해서 요게 이제 뜨게 되는데, 이게 뜬 거는 왜 떴냐면 네이버 톡톡 연결을 기본 블로그에서 했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톡톡하기라는 버튼이 떠 있기도 하니까, 예, 상담하실 때 이걸 눌러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겠죠. 자, 옆에 홈편집 메뉴는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얘네들 메뉴랑 요 위쪽의 메뉴를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이따 다음 시간엔 요거 에디터 설명할 거예요. 자, 옆에 이 부분은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설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플러스는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거. 카테고리 이름에 예를 들어서 연습 중 해서 공개 설정으로 만약 확인하면은 카테고리가 추가되는 겁니다. 요거 추가된 거 보이죠? 그럼 여기 석삼자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내가 맘대로 삭제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가 있더라. 좀 저는 삭제할 게 좀 많은 게 계속해서 추가를 해놓고 연습 한 개씩 넣어놓고 해서 삭제할 게 좀 많은 편이에요. 자, 어쨌든 카테고리 이해되셨죠? 옆에 이 숫자는 글 개수예요. 해당 카테고리에 몇 개의 글이 적혀 있는지 글 개수입니다. 자, 옆에 요 모양은 뭐냐? 뭔가 댓글 같이 생겼죠? 자, 눌러보시면 이런 안부글이 보이는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막 와요. 이거 되게 많이 와요. 근데 하지 마세요. 이게 보시면요. 학원, 미용, 병원 등의 합법적인 홍보 활동만 사용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버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입금해드리고 자기네들이 빌려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나한테 원고를 줄 테니까 그 원고를 써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안 좋습니다. 저품질이 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저품질이 뭔지 아시죠? 블로그 노출도 안 되고 이런 게 저품질이에요. 재택 알바하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와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거랑 저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건 오히려 블로그를 망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요즘도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찾기가 힘들고, 거기서 이제 잘 해주는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네. 저것도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오죠. 네. 저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걸 홍보하면은 저품질 블로그가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사서 잠깐 쓰고 버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저품질로 만드는 굉장히 쉬운 지름길이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 사람 모양은 이웃이겠죠? 딱 봐도. 그래서 내 이웃의 목록을 볼 수 있고, 내 이웃이 몇 시간 전에 글을 적었는지, 즉 이웃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서로 이웃, 이건 이제 뭐 이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통계 정보. 내 블로그에 통계 정보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회수가 뭐 얼마나 나오고 평소 조회수가 어떻게 되고 주간 분석이나 월간 분석, 이웃은 얼마나 방문을 했고 이런 어떤 통계 정보들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순위를 가보면
어떤 블로그의 글이 일간으로 많이 검색을 했더라, 주간으로는 어떻게 검색했더라, 월간으로 얼마나 검색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월간으로 보면은 서울 시스터즈 요 김치 팝콘을 제일 많이 찾아본 것 같은데, 눌러봤을 때 이렇게 일간, 주간, 월간 분석을 볼 수도 있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유입 경로를 볼 수도 있어요. 대충 보니까는 모바일에서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요. 김치팝콘 장독대라는 키워드로 들어온 경우가 15.49%, 장독대 팝콘으로 들어온 경우가 7.29% 등의 각각의 어떻게 키워드를 넣어서 들어왔는지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통해 들어왔는지, 어떤 키워드를 통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메뉴이고요. 유튜브에서도 들어왔네요. 성별, 연령별 분포가 어떤 내가 원하는 대상층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나중에 마케팅용으로 작성하신다 한다면 마케팅이라는 건 언제나 결과라는 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블로그 글을 적었을 때 매번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간별로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거는 공유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딴 사람한테 공유해서 보내줄 때 쓰는 게 이제 공유하기라고 합니다. 자, 위쪽에 요 돋보기 모양, 요거는 뭐냐면요, 내가 블로그에 적은 글들이 있는데 그 글 중에 원하는 글을 찾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고 검색어를 제가 장독대라고 적으면 제가 장독대라고 적었던 글이나 태그들이 나오겠죠. 보니까는 저는 김치팝콘 장독대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찾아졌고요. 남양주 쪽에서도 아마 장독대란 단어를 썼었나 봐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서 이 글을 검색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내가 썼던 글 중에서도 내가 이걸 썼었나? 이런 거, 그런 걸 보고자 할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석삼자 메뉴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자, 여기는 이거예요. 오늘이랑 전체 일수 그리고 내 소식 이웃 목록 이거를 깔끔하게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별 조회수랑 방문수는 얼마나 나오는지가 보이는데요. 요거 조금 특이하죠. 조회수는 75인데 방문수는 65. 내 글을 이제 방문해서 또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하나의 글만 보지 않고 다른 글들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회수나 방문수가 좀 다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동영상들만 모아서 보거나, 그리고 지난 오는 글, 뭐 블로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는 통계 볼 때 들어가는데요. 아까 통계 메뉴는 따로 꺼내져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메뉴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PC 버전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다면 저는 가끔 이렇게 PC 버전으로 돌려서 보는 정도?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블로그를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바일 블로그로 바꿀 땐 로그인 정보에서 블로그 정보를 바꿔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블로그를 들어가서 통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블로그를 다른 걸 또 작성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서 이런 로그인 정보를 내가 들어가서 바꿀 때 저는 이 메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 그러면 11시 58분이니까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메뉴는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설정했었던 카테고리를 여기서 고를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따 설명 더 드리고요. 여기는 제목을 적는 데입니다. 제목을 적는 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목을 적을 수 있게 커서가 생겨요. 그리고 옆에 요거는 커버 이미지, 커버 사진을 넣을 때 이용하시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모바일로 블로그를 적을 때는 어디 가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 추가라는 기능이 앞에 들어있어요. 장소를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도록 위치 추가가 보여지죠. 자, 제목에다가 일단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간단하게 제목을 적었고요. 위치 추가도 한번 눌러볼게요. 위치 추가를 눌러서 만약 장소가 이 근처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장소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상호를 적어서 누르셔도 되고, 아래 뜬 장소가 맞다면 해당 장소를 그냥 선택하셔도 돼요. 자, 본문에는 샵을 이용해서 태그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본문에 우리가 샵 해가지고 태그를 적으면 태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바일 블로그나 그냥 일반 블로그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클릭. 그럼 밑에 이렇게 녹색으로 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이 모바일 블로그 작성 연습 중을 인용구로 넣는다고 했었어요. 저는 인용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글을 꾹 눌러가지고 블록 지정을 하고요. 복사를 하면 여기 글이 클립보드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복사가 됐겠죠? 이 밑에다가 커서를 찍고 얘가 사진 동영상, 얘가 글, 얘가 문단, 이게 이제 스티커. 그 옆에 땡땡땡을 눌러보면 인용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구를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요 글을 그대로 붙여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글도 그냥 가볍게만 적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쭉 적어 나가시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죠? 자, 일단 글을 적을 때 이렇게 타이핑을 하려니까 좀 자판이 좀 빨라야 하실 텐데, 자판이 좀 타이핑하는 게 느리신 분들은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점점점을 눌러서 보시면 밑에 마이크 모양이 하나 있어요. 음성 입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음성 입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들고, 오늘은 네이버 모바일 블로그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 중이에요. 모바일 블로그는 어디에서나 간단히 블로그 포스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어때요? 잘 읽죠? 네, 귀찮으면 이렇게 네, 하셔도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는 제가 타이핑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음성으로 자기가 알아서 받아 적게끔 한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어색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꾸며볼 건데요. 문장을 내가 마우스가 아니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블록 지정을 해주시고, 내가 만약 이 부분을 강조를 주고 싶다면 강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위쪽에 나눔 고딕이라는 건 글꼴체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자체들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싶은 글자체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글자 크기. 그럼 약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보통 저는 글자를 강조할 때 글자 크기를 키우고 진하게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글자가 좀 더 또렷하고 크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는 범위를 잡아서 여기 보면 요 옆으로 가보면 요런 게 있죠. 이거는 기울임, 얘는 밑줄, 요거는 글자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PC 블로그보다 색깔이 좀 다양치는 않긴 한데 그래도 빨간색으로 강조하실 땐 전혀 문제없이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글자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배경 색깔로 이렇게 내가 마치 그 뭐죠?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볼게요. 사진은 요 카메라 모양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진하고 아까 모먼트도 여기 들어있는 게 보이고요. GIF도 보여지네요. 자, 어쨌든 내가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사진 편집을 누르게 되면 사진의 밝기라든지 대비 같은 것들을 보정할 수가 있으세요. 필터 효과를 넣어서 내가 만약 이런 정도의 필터가 좋다 하면은 적용 이렇게 하시고 완료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필터 효과가 적용된 채로 나오겠죠? 하나만 줬더니 하나만 설정이 됐네요. 그죠? 자,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첫 번째 사진이 대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사진을 대표로 할 거면 이렇게 두시면 되고 다른 사진을 대표로 하실 거면 해당 사진을 대표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수정하실 때는 사진을 선택을 하셨을 때 이 옆에 이렇게 마술봉 모양이 있어요. 아까 필터를 한 개만 줬더니 하나만 설정이 돼서 여기도 똑같이 필터를 줄게요. 자, 보정은 밝기나 대비와 같은 세부적인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둡게 나오거나 했을 때 밝기나 대비, 선명도 등을 보정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이다. 그러면 가려줘야 되겠죠? 그럼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려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픽셀 값도 내가 원하는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가능하세요. 스타일의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가릴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서명인데요. 서명은 이미지 서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갤러리에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이미지 서명으로 등록해 놓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텍스트 서명도 가능해요. 그래서 글씨를 적어서 보통은 이렇게 블로그 네임으로 들어가는데 수정도 가능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그냥 글씨를 이렇게 박아 넣는 것도 나쁘진 않죠. 사진이 여러 개라면 모든 사진을 선택해서 여러 사진에 똑같은 서명이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지금은 하나만 고른 상태라서 아까가 비활성화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죠? 자, 사진을 제가 다시 가져와 볼게요. 카메라를 눌렀고요. 내가 가져올 사진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이제 토마호크 사진인데 어쨌든 이렇게 선택해서 사진 편집을 했을 때 아까 서명 얘기하다 말았어서 서명에서 만약에 텍스트 서명을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서명을 모두 다 똑같이 모든 사진에 넣겠다.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잠시 들어왔었고요. 그러면 모든 사진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서명이 찍혀지는 게 보이죠? 이런 거. 자, 사진을 넣으실 때 내가 만약에 사진을 선택을 한 게 여러 장이 있어요. 이쁜 사진이 별로 없어서 애매한데 이 사진을
내가 만약 동영상으로 하겠다. 그럼 동영상 편집으로 가시면 사진이 그냥 간단하게 좀 심심하긴 한데 전환이 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내가 글을 적을 때는 텍스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 내용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블로그랑 PC 블로그가 좀 다른 점이요.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이와 같이 동영상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PC 블로그는 큰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대신에 편집은 안 돼요. 그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사진 말고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서 가져와 볼게요. 자, 저는 이제 동영상 중에 볼 거니까 동영상을 잠깐, 아이고, 잘못 눌렀다. 검색을 할 때 모든 미디어 말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어디 받은 폴더에 있는 사진만 옮기겠다. 이럴 때 여기 선택할 수가 있고, 동영상이 아마 있었을 건데, 뭐 요거를 일단 올린다고 쳐보죠. 자, 이렇게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동영상 편집이라고 떠요. 요걸 눌러서 아까 전과 같이 내가 동영상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어디까지를 할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끌면은 끝 위치가 줄어들거나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동영상을 올릴 때 내가 이 부분에다가 글을 적겠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를 눌러서 글을 적을 수도 있어요. 더블 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샤브샤브다 이렇게 표시해서 넣어볼게요. 그럼 글씨가 들어가지죠. 서체를 보면은 다양한 서체가 있긴 하지만 이쁜 서체가 많진 않아요. 색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색을 넣을 수 있고, 외곽선을 해서 글자가 눈에 안 띈다면 테두리를 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 간단하게 만들었다면 완료를 누르시면 진짜 간단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진의 글, 진짜 동영상에 글 적는 정도? 그 정도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일단 제목은 연습이라 해서 그냥 올렸어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좋은데요. 동영상의 경우는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클릭해야만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 당장에 생동감 있는 어떤 화면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보글보글 그냥 스스로 끓고 있으면 내가 눌러보지 않아도 그 보글거리는 느낌이 나한테 딱 전달이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로 휙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영상을 넣는 것도 좋지만 움짤이라고 들어보셨죠? 움직이는 짤방 사진, 그거를 만들어서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 다시 사진으로 가서 볼게요. GIF 여기 보이시죠? GIF를 누르면 GIF로 만들 수 있는 유형들이 보여요. 아까 전에 여기서 동영상을 고를 거예요. 저는 이 동영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팔팔 끓는 이 느낌, 이 부분을 원하는 구간으로 선택을 하고, 이대로 올려도 되고요. 배속을 조절해서 빠르게 해도 되고요. 2배속, 0.5배속 가능해요. 정방향도 되지만 되감기를 해서 다시 이렇게 고기를 넣었다가 주워 담는 좀 이상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네요. 그죠? 지금 얘는 그냥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막 반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되감기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붐메랑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움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진이 있는데, 영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느낌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넣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움짤로 넣으면은 그냥 블로그 자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그냥 이 구간이 반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때도 눈에 띄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진이에요. 가끔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움직이니까 동영상으로 생각해서 왜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러는데 사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소리를 넣어야 되는 거라면 이렇게는 못 만들고 동영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사진에 대한 건 이 정도면은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글 적는 것도 얘기를 했고 글씨 수정하는 것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사진과 사진 붙이는 거는 PC랑 동일하게 내가 붙이고 싶은 사진을 눌러서 이렇게 녹색 모양이 테두리가 생겼을 때 붙이고 싶은 부분에 갖다 놓으면 사진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얘를 옮길 때도 누르면서 끌어서 옮기면 이렇게 사진만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를 붙였잖아요. 얘랑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르면서 끌고 가면 얘가 하나만 떨어지죠. 한번 터치하고 끌고 가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배치를 해서 움직일 때 얘만 만약에 다시 떼내고 싶은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얘만 꾹 눌러요. 다시 꾹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쵸?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얘네 두 사진 아까 그 겹쳐져 있는 사진 이 상태요. 얘를 그냥 이 위쪽에 옮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터치를 한번 하고 꾹 눌러서 옮기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움직여지니까 사진 옮기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정렬 방식이에요. 별다르게 어려울 건 없어서 위쪽에 글 적은 거에서 보여드리자면 이거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 얘를 누르면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 요 웃는 얼굴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티커인데요. 선택해 보시면 예쁜 스티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정렬 방식 가운데로 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점점점 눌러서 나머지 메뉴들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인용구는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인용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인용구를 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부분에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소제목으로 쓰는 건 이 모양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정보성 내용을 적을 때는 소제목을 보통 이렇게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만 뭐 글씨를 진하게 해서 뭐 놓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놓을지는 생각해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선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선을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의 구분이 포스팅의 구분이 돼서 보이죠? 만약에 내가 구분선을 넣고자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요 앞쪽에 장소를 넣긴 했어도 이 장소를 크게 지도 형식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때는 요 장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만약에 장소라는 것을 눌러서 장소명에 한일 컴퓨터 학원을 집어넣고 완료를 한다면 이때는 지도 형식의 장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건 여기 장소가 있기는 있어서 집어넣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눈에 별로 안 띄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장소를 소개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지도를 좀 넣어서 소개를 해주세요. 장점이 뭐냐면 제가 상호를 집어넣었잖아요. 그 업체에 전화가 등록이 돼 있으면 블로그로 모바일 블로그로 확인한 사람은 바로 그걸로 전화를 걸 수가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연결이 돼서 내비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연결을 해주시는 게 아마 장소가 필요한 곳에서는 이용이 되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인데요. 이 링크는 사실 잘 쓰시지 않게 되실 거예요. 일단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뭐 링크를 눌러서 볼까요? URL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www.naver.com 하고 기다리면 확인하면 이렇게 링크가 나온다 라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www.naver.com을 적어 볼게요. 뭐 기왕에 HTTP도 적죠. 슬러시가 빠졌네. 적고 보면은 네이버가 알아서 생겨요. 그러니까 링크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이 링크 여기 뜬 게 보면은 배기가 싫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걸 지운다고 해서 밑에 링크가 안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로는 똑같죠. 그래서 굳이 저 링크를 눌러서 링크를 넣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토스케이프라든지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뭐 미리 캠퍼스도 배웠고, 그걸로 네임 카드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 어떤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냥 전 아무 이미지나 갖다가 해볼게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내가 만든 네임 카드라고 쳐보죠. 이쁜 게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누를게요. 예를 들어 요게 네임카드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냥 첨부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사진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여기에도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www.naver.com 요거를 연결했다고 보죠. 그러면 나중에 이 포스트에서 여길 눌러도 네이버로 가요. 그래서 아마 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이라는 메뉴를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파일이라는 거는 내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면서 퍼갈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파일을 눌러서 내 휴대폰에 있는 파일 중에 문서 같은 게 있으면 문서에서 내가 요거 PDF 파일을 올리겠다 하면은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파일이고요. 글감은 사진이 없거나 아니면 책이나 영화 소개를 할 때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게 이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에서 검색어를 제가 예를 들어 시험이라고 적어 본다면 시험과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고 그 중에 체크를 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시험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사진이 없을 때 사진을 찍기는 어렵고 내가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글만 너무나도 많이 넣기는 좀 그럴 때 사진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걸 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감은 이런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영화 리뷰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이렇게 글감을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만약 쇼핑몰을 해요. 그러면 쇼핑몰에서 내가 만약 포도비누를 팔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포도비누에 대한 상품 리뷰를 쭉 적으면서 그거를 사러 갈 수 있게 연결해 주시는 용도로도 글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건 옆에 템플릿인데요. 내가 모양을 예쁘게 적으려고는 하겠지만 초창기에는 좀 모양이 이쁘게 설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템플릿을 이용하자면 여러 가지 추천 템플릿과 부분 템플릿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디자인이 좀 이쁘다 싶으시면은 해당 디자인을 눌러서 템플릿을, 지금 어차피 내용 중요한 건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그 해당 디자인으로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내용을 고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물건을 이제 소개를 하다 보면은 서론하고 그리고 주요 이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든 어떤 포스팅이 있다면 그걸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물건을 소개할 때 순서를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내용만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서 규칙적인 어떤 모양의 포스팅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템플릿은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 모먼트, 요거는 아까 모먼트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불러다가 넣고 싶을 때 활용하시는 메뉴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블로그에 모먼트를 넣을 수 있어요 라고 했었죠. 그게 이 모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성 입력 얘기했고, 톡톡은 톡톡 상담 그 버튼을 이렇게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다 적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아직 내용을 덜 적었을 때 다른 작업을 해야 돼서 지금 블로그를 적기가 힘들 때는 요 옆에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블로그에 적던 걸 임시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장이 되면 옆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텐데, 나중에 블로그를 다 닫았다가 다시 블로그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블로그 에디터를 눌러서 밑에 있는 요 숫자 부분을 눌러보시면 내가 최근에 썼었던 그 블로그 글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장 메뉴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내용을 다 적었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카테고리를 설정하시고 등록만 하시면 되는데요. 카테고리를 눌러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골라주시고요. 태그가 있다면 태그 편집에 적는 거예요. 저는 요거 적었던 거는 유튜브 배경음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를 집어넣고, 그러고 등록을 하시면 얘가 이제 등록이 돼서 글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요, 내가 PC 버전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블로그에 글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집에서 시도해 보시고, 내용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글이 잘 들어가 있고 키워드 하나 만약에 선정하셨다면 그 키워드가 그 글 안에 잘 들어있는지 그런 거 정도만 볼 거예요. 글을 굉장히 잘 썼나 못 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볼 거니까 그렇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 한번 글을 작성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핑이 느리다 하시면요, 그냥 음성을 그냥 입력하게 하시면 지가 알아서 적어줘요. 어려울 건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검사를 할 거냐면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검토를 할 거니까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